자, 앞전에 대마도에 대해서 제가 한 2편 정도 영상 계속 올렸잖아요. 그 영상 제작 과정 중에 놀라운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마도의 위치가 아닌가, 실록의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냉정화 가서 음료수 한 잔 시원한 거 꺼내가지고 현재 들키고 영상 찍고 있어요. 자, 대마도가 이제 우리의 땅이었다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건 다시 이제 정리해가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5번째 기사 상황이 대마도를 정발한 것에 대해 중요해 교유하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선택해가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마도가 이제 우리의 땅이었다는 내용을 찾으면 된다니 그런 내용이 되죠. 자, 많은 긴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죄를 토벌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음화 공백하게 막혀있고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5번째 기사가 되는데 이게 1419년 명영락 17년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것도 조선왕조 실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도 정벌은 영락제 태종 이방원의 이제 지시로 세종대왕이 대마도 정벌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마도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마도의 위치가 이제 어디였을까요? 자, 이 대마도의 위치를 이제 밝힌다면 태종 이방원이 영락제인지 그리고 세종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이 현재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번역 내용을 한자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 대마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더 살펴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답할 때, 그리고 여기에 말마, 그리고, 할위, 요거는 이제 지명 이름이 되죠. 말 그대로 그냥 대마도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마 여기 이제 섬도가 나오니까 이제 대마도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마도에 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 하다, 만들다, 베풀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루다, 다스리다, 다스리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를 이제 다스리는 내용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본시, 아국, 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본, 기원, 자, 본래, 오롯이, 옳다. 뭐가 옳으냐? 우리, 나라고, 우리나라, 그리고 갈지, 가다, 우리나라에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땅지, 땅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마도는 다스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대마도가 현재 열도 일본 외놈들의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실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자, 요 내용이 됐네. 6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실록 4학원 세종 1년 6월이라 되어 있잖아요. 세종 1년에서 여기에 6번 하면은 세종 1년 7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서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도 또 재밌는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제 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번역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영상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진실을 알리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설명이 있죠. 작으면 흥벌하여 죽이고 크면 정벌하여 없애는 것이 요순과 사망의 사람의 임금 노릇하는 법이 이유와 같을 뿐이다. 항상 우리나라 이렇게 실록 내용을 보면 이 요수인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에 그 사망오제 중에 이제 몇 번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록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렇게 옛날 고대 때 임금을 하신 분들을 이제 항상 언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언급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디 우리나라 땅이다. 여기다 보면은 또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마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대마도가 있는 그 위치가 이제 경상도이고 그것이 계림에 이제 예속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가 있는 그곳과 이제 계림도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디 또 우리나라 땅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원문의 내용은 어디일까요? 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제 번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위에 원문 내용하고 뭐 아래쪽 내용도 거의 이제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대마 위도, 대마를 이제 다스리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내어 경상도지 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원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붙을래, 내어, 붙다, 서로 마주 닿다. 자, 여기 이제 서로 마주 닿았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읽어봐도 경상도하고 계림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붙었다, 이제 그것은 아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 대마도하고 이제 가까이 붙었다, 이제 그것은 아주가 있습니다. 자, 보통 계림 그러면은 신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상도가 있는 위치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마주 붙었다, 이런 내용을 붙어 있잖아요. 붙다, 서로 마주 닿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상도하고 계림하고 이 대마도가 가까이 이제 마주 붙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져서 요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붙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무엇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제 붙이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명 이름이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경상도 고유명사가 됩니다. 가다, 그러면 닭개, 닭, 패백의 하나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계림이라고 나와집니다. 수풀림. 이거 한자 이제 번역을 하면 수풀이 많은 곳에 이제 닭이 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수풀이 우거지는 지역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가 있는 위치에 계림이 있고, 이 계림이 이제 대마도하고 이제 가까이 붙어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서로 마주 닿다. 이런 한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붙을래. 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시, 아국, 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본시, 아국, 지지는 위쪽에도 뭐 똑같이 이제 설명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우리나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번역을 해놨죠.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위치했으니 본디 우리나라 땅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실제 원문은 아니지만 뭐 요것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원문 보기는 따로 있죠. 다시 이제 뒤로 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대마도가 있는 곳이, 그것이 이제 신라이다. 자,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아가면, 자, 여기에 또 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11번,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이발 이수를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전하고 시호를 청하게 하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클릭해가 선택 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라고 합니다. 1422년 명영락 20년이가 되어 있고, 이발 이수를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전하고 시호를 청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북경이 어디겠습니까? 현재 이제 베이징이 됩니다. 베이징 자금성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역사영상을 찍으면서 소개하는 그런 자료가 되죠. 1594년 이제 왕반이 이제 제작한 것으로 다들 그렇게 설명하나, 실제는 조선에서 그린 지도를 이제 왕반이 이제 100개가 그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이제 조선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지명 형태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조선왕조 기록에 이제 북경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북경 그러면 우리 이제 한반도로 이제 기준을 했을 때 과연 어디일까요? 자, 한반도 여기에 이제 경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현재 대한민국 서울이 되죠. 북경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송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뭐 개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실제는 개경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럼 뭐 동경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이제 삼경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경이라 보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쪽에 이제 평양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또 글을 하나 써놨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역사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평양이 이게 이제 북경이 됩니다. 근데 지명 형태를 보면 여기가 그냥 평양이잖아요. 평양은 그냥 평양이지 이게 수도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북경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록에 보면 이수를 이제 북경에 보내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 번역 내용에는 이제 북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북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경사. 자,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됩니다. 자, 아주 상당히 중요해요. 자, 현재 원문이 나왔는데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여기 이제 원문이 보이는데 글이 좀 작게 보이네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 이동을 하다 보면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경이 아니라 경사라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경사라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사. 자, 원문에 이제 경사라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번역 내용하고 좀 다른 것을 확인했어요. 이 북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현대로 말하면 이제 북경이 어딘가요? 다 베이징이잖아요. 자음성이 됩니다. 이게. 고지도로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경사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사라는 지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대륙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가 북경, 현재로 말하면 베이징이 됩니다. 자,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경사라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자, 순천부, 북직내가 됩니다. 자, 명나라 시대 때는 우리가 보통 북직내, 남직내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북경, 남경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도가 두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조선의 수도는 두 군데라 설명을 했고 태조성기는 명나라를 건국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수를 이제 북경에 이제 보내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어느 다른 지점에서 이제 북경으로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대마도의 위치. 대마도의 위치를 찾으면 신라의 위치도 알 수 있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붉은색으로 가르쳐 주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문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가르쳐 주네요. 요 대마도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와, 바로 이거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사실 제가 영상 제작을 많이 올리지만,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에이, 유튜브 너와 던들이 있어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역사가 진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걸 좀 믿음이 안 가시죠. 그러나 요거 또 내용 보면은 글쎄요. 요것도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되실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무자 5월에 강은이 승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무자 요거 조작됐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태조 이성애께서 돌아가신 날이 무자년이 아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각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요거 선택해 보면 무자년이라고 하니까 뭐 태종 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39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태종 8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자가 제가 태조 일상님께서 이제 무자년에 돌아가셨다고 아니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무자 5월에 강은이 승하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강은이 누구겠습니까? 강은이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자, 조선의 이제 국왕을 검색하면 자, 태조에 나오죠. 뭐 이 자료가 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시호가 이제 강헌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계, 단이다. 이 단이라는 뜻이 명이다. 그리고 명나라 공국하신 것을 이 단이라는 한자의 이제 뜻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실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무자 5월의 강은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승하다 이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자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 놓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격 세기 최초 공개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이성계 돌아가신 날이
무인연과 무전연 두 개의 연도가 나온다. 일본의 저도 확실하다. 자, 여기에 보면 무자년이 나오고 이제 무인연이 나오는데요. 태조 이성에게서 돌아가신 날이 무자년이 1408년이 아니고 무인년 139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국왕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날이 140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나라를 공국한 주원장이 돌아가신 날짜하고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나라 황제에 이렇게 검색하면 이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에게 홍원정난이 일어났을 때 목에 참수되고 주가 없는 인물인데 이것을 살아있는 인물로 이제 등갑을 해가 조선 역사에 제1대 퇴조로 이제 등갑시켜 놓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가 이 주원장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홍모의 연호를 가지고 감으로 해가지고 주원장이 1398년에 죽은 것으로 해가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간 경우가 됩니다. 이 연대가 바로 1398년 무인연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 여기에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무인년 1398년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자 5월에 이제 강헌이 승하자 이 내용은 맞지 않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무인년입니다. 왕이 크게 애통하여 5달 동안 염하게 거처하고 채복으로 상제를 마쳤고 무술 6월에 왕이 세자 이제가 덕이 없으므로 이를 피하고 금왕을 봉하여 세자로 상기를 청하고 그해 8월에 묘병을 칭탁하고 지금 임금에게 전의하고 요 기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언제일까요? 한번 봅시다. 요거는 기해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 5년이 되네요. 기해년이면 세종 5년이니까 세종이 처음 이제 황제가 되신 그 연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1년째가 이제 되는 그런 해가 되겠죠. 기해 7월에 대마도 외적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세종께서 이제 왕을 이제 물려받은 그 연대가 이제 되겠죠. 거기서 보면 7월에 이제 대마도에 이제 외적이 변경을 침범했다. 이 대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어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자, 그 섬을 함락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가 외적을 물리쳐가지고 승전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대마도에서 승전했는 위치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강동, 절강 등의 위에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정으로 보내니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감 황흥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이제 원문이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해군이 이제 그 섬을 이제 함락시켰는데 강동하고 절강의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으로 보냈다. 여기 이제 섬 가운데에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섬이 어디겠습니까? 자, 대마도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마도에서 해군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외놈들하고 그 장소에 이제 포로를 설명하는데 뚠땅지 맞게 광동하고 절강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강동, 절강. 자, 원문을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동하고 이제 절강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 보기를 선택했고 그것을 한번 실제 시력에는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페이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밑에 가니까 한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3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마도의 내용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한자가 이거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이게 원문을 처음 찾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대마도라고 이렇게 딱 나오지요. 자, 여기 대마도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찾아야겠죠. 광동하고 이제 절강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 있네요. 여기 광동, 절강이라는 이제 또 단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수도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경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왕성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마도하고 광동하고 절강을 단어를 이제 확인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동이라는 곳이 이제 어디에 있었나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동이 어디일까요? 한자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광동이라고 이렇게 찾으니까 광동성이 나옵니다. 광동성. 자, 광동성 그러면 여기 홍콩 나오죠. 제가 선택해가 진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동성 나오죠. 이 광동시를 설명하는데 현재 홍콩적이 됩니다. 여기가 됩니다. 여기. 자, 현재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또 찾아보죠. 절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디일까요? 자, 절강이라고 하니까 저장성이 나옵니다. 자, 요거 선택해가 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성은 어디이죠? 자, 저장성은 현재 이점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지도를 축소해 보면 여기 어디죠? 다 중국 대륙이죠. 자, 그러면 간동성은 여기 홍콩에 있는데, 현재 이쯤에 이제 표시를 해주고, 저장성은 이 위쪽을 이제 표시해 주니까, 여기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설명해 주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일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록에 다시 돌아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강동, 절강 등의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에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으로 이제 보냈으니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대마도가 이게 어디인가요? 대마도가 대만이 됩니다. 이게 대마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글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대마도가 됩니다. 현재는 대만이죠. 이게 예전에는 유국이라고 설명을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의 이제 서쪽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탐나가 됩니다. 자, 그럼 대마도의 이제 한 섬에서 백성들을 경사까지 이제 포로들을 수송했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북경까지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왕조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마도가 이 대만으로 이제 실록에 적은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태종 이방원 그 영락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기 이제 북경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북경에 여기 자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금성이 이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태종 이방원이 이제 건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선조가 이제 건설했는 자금성이 됩니다. 그럼 태종 이방원이 자금성에 있으면 이때 그 뭐 세종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북경이나 남경이나 이쯤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종께서 대마도로 이제 정벌을 이제 지시하고 이제 병력을 통제한 내용이 이제 실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죠. 대마도가 대마로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스시마섬, 이 대마도하고 여기 제주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록은 이 대륙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 한반도로 이렇게 이동 다 됐다. 그것이 바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조선사 편수를 거쳐 새로 이제 조선 역사가 한반도로 이동되면서 모든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이 여기 한반도에 다 맞춰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을 항상 읽어보면은 여기서 발생했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기록을 찾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이 한반도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조선이었다는 것을 실록의 내용으로 정확히 알 수 있고, 세종대왕도 이 대륙에 있었고 태종 이방원도 여기 이제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제 대마도의 위치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술 6월에 왕이 세자 이덕제가 덕이 이제 없으므로 이를 피하고 금왕을 봉하여 세자로 삼기를 청하고 그해 8월에 노병을 칭탁하고 지금 임금에게 전의하고 기해 7월에 대마도 외적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여러 장소를 나누어 보내어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광동, 절강 등의 위에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서 성 가운데에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으로 보냈다.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다시 이제 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아래쪽에도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락 20년 임신 4월 20일에 왕이 병안이 들게 되어 5월 10일에 정침에서 홍안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항전 56세요. 임금의 자리에 있기를 19년,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전에 그 절강성 이제 나오는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 개 7월 외적들이 대마도에 침입하자 왕은 장수들에게 배대를 파견하여 섬을 공략하라고 명령하고 섬에서 포로로 잡힌 강동, 절강동 수비대 남녀 140명을 포로로 보냈다. 여기 수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 수도가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베이징 북경에 보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강동에 절강에 수비대 남녀 이제 140명이 포로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도 정확히 이제 강동과 절강이라고 번역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가 이제 위치도 이제 밝혀졌고, 대마도의 이제 위치도 이제 밝혀졌으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 영상에도 이제 설명드렸지, 대마도의 그 이름이 이제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자, 21번 요게 됩니다. 이거는 세종실록 94년 세종 23일 11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에서 산는 일가 외인이 본국에서 구입잡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여기 보면 대마도의 이름이 두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두지도. 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적의 신라의 후예가 다대포에 가서 놀다가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대내전이 이제 바로 그 후손이다. 이 까닭고 태종조 때 대마도의 외인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 도둑질을 했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대마도하고 여기 신라의 이제 위치가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걸 앞쪽에 보면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 이제 지경인데, 이런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마도는 바로 두지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두콩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콩의 모양은 그 껍데기와 이제 알맹이 모양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콩알을 이제 가려내기 전에 이제 껍데기 모양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위쪽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많은 형태의 이제 콩의 이제 다양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을 표현한 이미지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거는 이제 실물 이제 콩의 사진이 되겠죠. 축약있는 이미지가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대마도 이름이 두지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지도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지도라는 뜻은 콩두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콩가에 딸린 식물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지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그리고 섬도. 저는 처음에 두지로라는 이 뜻이 콩이 많이 재배되는 섬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두지도라는 의미는 섬의 그 모양 형태가 콩처럼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두지도를 설명할 때 이제 콩을 보여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마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 말마자를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형태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섬이 생겼다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대마도의 진짜 이름이 이제 두지도라고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콩처럼 생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마도 이렇게 형태를 보면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캡처해가 이렇게 놔뒀는데 모양이 콩처럼 생겼어요. 대마도 진짜 이름은 콩, 두지도다. 여기 이렇게 모양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콩처럼 생겼죠. 콩. 왼쪽 편에 제가 완두콩 모양을 따놨는데요. 그 모양과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지도라 이제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콩처럼 생긴 섬이다. 실록 이제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외인이 본국 고초도에서 고기를 낚아서 살기를 청하며 능히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고초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또 변경에 가까움으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 역시 좋은 계책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대마도는 바로, 두지도이다. 이 두지도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만이 됩니다. 예전에는 육후국이고, 이것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종건의 이제 노비 문기에 있기를 두지에 사는 사람이 하였으니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 지경이다. 왜 내게 무엇이 관계되냐? 대마도는 우리나라 이제 땅인데 왜는 관계되냐? 왜는 관계하지 마라 이제 그런 소리가 됩니다. 왜는 이제 헛소리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현재 그 서양놈들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도 이 대만을 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하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징을 쳐가 이제 북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홍콩으로 이제 침략하죠. 그래가 홍콩이 이게 나중에 영국령으로 땅이 넘어가잖아요. 이 대만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그 요충지가 됩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 또 이 대만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 중국을 칠 때는 항상 이 대만을 기점으로 해가 항상 쳐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대마도이다. 그것을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찍은 그 영상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대륙 북경의 지명이 경성이었다. 조선이라는 지역은 백산을 물이라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자, 이 내용에 제가 제주도를 이제 설명한 내용도 있죠. 바로 이제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상 아래쪽이 경상도 쪽이 대마도가 있고 그 전라도 있는 쪽이 거기가 이제 탐나 제주도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대마도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은 왼쪽이 이제 탐나가 되죠. 자, 탐나의 지명이 예전에는 이 제주도로 이제 변경을 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신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라가 이제 여기 대륙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라가 여기 이제 대륙이니까 앞전에 조선 황제 기록으로도 계림하고 이제 신라가 이제 가까이 있고 대마도가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라가 있었다면 이 백제도 그러면 대륙이겠죠. 그럼 보통 우리 백제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 산동 이쪽 부분에 있었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 이제 백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고구려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중국 사서에 고구려는 중국에 있었다 자, 하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에는 고구려가 여기에 있었죠. 자, 이 고구려가 나중에 약간 이제 동쪽으로 또 이동되는 경우가 되죠. 나중에 여기에 이제 고구려하고 또 정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신라가 이제 대륙에 있고, 이제 백제가, 고구려가 이제 대륙에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나 그 팔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라가 있었던 땅이 여기가 바로 이제 경상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탐나가 있었는 요 아래쪽에 이제 전라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전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라가 있는 땅이 여기가 이제 경상도이기 때문에 팔도가 이제 다 비정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십자로 이렇게 껐을 때 팔도로 이제 정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라도, 뭐 충청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신중동 여지승남에 제가 영상으로 이제 밝혔지만 태조 이성계께서는 한반도에 여기에 조선을 만든 적이 없다. 맥락을 공급하셨다. 그리고 팔도도 이 대륙에 만드셨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당 일사 제사편 자금 수술 을묘년 1855 찰종 6년 12월 14일-22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백산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면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나도는 두 발로 근 것과 같아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감려가들의 정론이다. 저 우리나라는 백산을 머리에 두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한다. 이 한반도 땅이 사람의 형상인가? 여러분들은 이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나 토끼라고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는가?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한다.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가자미 형태로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바가지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박처럼 또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앞전에 많은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예전에 대륙이 이제 사람 형상으로 생겼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그려주고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동 쪽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사람 눈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산동에 이제
사람의 이제 팔의 형태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륙 전체를 이제 가자미의 형태로 또 그리고도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동남쪽으로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사람의 이제 형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땅은 가자미와 그 형상도 같아. 그렇게 또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백산이다. 여러분들 장백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장백산이 이제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백산은 제가 예전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었는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호랑이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극이 이제 그려지는 경우가 되죠. 대륙과 한반도를 합친 음양의 태극이 탄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선조의 땅이고 우리의 옛 땅이고 앞으로 찾아야 할 우리의 땅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언어는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구분만을 한글로 풀이하여 가능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완전한 책의 형태를 갖춘 단행본이지만 언해본이라고 통칭되는 훈민정음 언어는 일권 책머리에 실려 있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이다. 조선의 4대왕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최초로 창제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다. 그러나 이 해례본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한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다. 이후 7대왕 세조가 즉위한 후 세종 때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해례본이 서문과 예의 구분을 한문에 무지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말로 언해, 윤문, 번역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하여 전국에 배포한 책이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은 황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하느니라. 우리의 땅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그 고토황제가 계신 강남이 조선의 수도라고. 고조선은 마한의 지역이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설이고 범위 쭈그리고 앉은 형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서 요해철을 삼았으며 멀리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 형세의 훌륭함이 동방의 음됨으로써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이의 땅이다. 백제중엽의 한선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고려 숙종이 비록 남경을 도왔지만 가끔 와서 순행하였을 뿐이니 모두 그 형세의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서 조정으로 오는 길의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영원토록 뽑아낼 수 없는 큰 터를 세우니 동경, 서경, 개경의 상경의 형세로서는 그만 분의 1도 여기에 방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구나.